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사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최근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린 후 즐거운 신혼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남편과 이혼했던 일화를 공유하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 꿈은 간호사였고, 고등학생 시절 이미 가고 싶은 대학을 정해놓고 노력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부모님의 지원으로 학원 수업과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었고 공부에 어려움 없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국가간호사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여 대학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힘들게 일하면서도 자랑스럽고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졌습니다. 환자들도 많았고 휴일도 거의 없어져서 몸이 지칠 정도였어요. 연애도 못하고 살다 보니 결국 지친 몸을 따라 신중한 결정으로 대학병원을 떠나 작은 병원에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병원에서는 일을 하면서 정말 편하고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물론 야근이나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일이 없어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없으니 월급은 그만큼 적게 받았어요. 뭐 돈 욕심보다 제 몸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해서인지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병원에서 주 5일만 일했더니 주말에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갑자기 생활 패턴이 변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읽어보고 영화도 보고 혼자 시간을 재밌게 보내려고 해봤는데 제 성격이 집에 가만히 있는 성격이 되지 못해 밖으로 다니는 취미를 찾아다녔습니다. 운동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실내 골프 연습장에 혼자 가보게 됐어요. 골프채를 잡는 법도 몰랐지만 그냥 인터넷을 보고 연구하고 연습하며 쳐봤더니 꽤 재미가 있더라고요. 혼자 하는 것이었지만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운동도 제법 되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실내 골프를 취미로 즐기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곳에서 인연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저처럼 혼자 골프를 치러 왔는데 흥이 나지 않았는지 카운터에 혼자 온 손님을 알아보고 같이 게임을 하게 연결해 달라고 해줬나 봐요. 그래서 골프장 알바생이 저에게 찾아와 같이 해볼 마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다른 사람과 겨뤄보고 제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승낙했습니다. 이윽고 큰 키와 멋진 외모를 가진 나의 동갑 친구가 들어와서 인사를 했다. 함께 게임을 해주겠다며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혼자 하려다가 너무 지루해하니까 그래서 왔다고 했다. 그 아름다운 사람이 혼자 골프를 쳐 다녔다. 오늘 운이 좋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만나려고 그랬던 건가 보다. 만나서 반가워요. 김치승이라고 합니다. 아, 반가워요. 나는 이수미야.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우리는 1분 만에 골프를 시작했다.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지승 씨는 열정적으로 치더라. 나는 실내 골프장에서만 연습했던 적이 있고 아슬아슬하게 패배하게 되었다. 그가 이기니까 밥을 사줘야 한다는 말을 했다. 그런 말 안 했다. 그리고 왜 그와 함께 밥을 먹어야 할까? 김치찌개를 드셨나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제발 물러나 주세요. 어떻게든 나를 따라다니며 얼음 공주라고 했다. 알았어. 밥은 내가 살 테니 함께 먹자. 됐어. 그렇게 해줘. 길을 비켜달라고 하니 지금 게임에서 진 기분이 안 좋으신 거겠죠? 미안해서 치승 씨는 외모가 꽤 멋있는 사람으로 게임에서 패배해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먹자는 제안을 받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안내한 곳은 비싼 참치집이었고 스페셜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칠승 씨는 처음 보는 여자에게 이런 선물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골프 게임을 하면서 수미 씨와 좋은 인연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수미 씨에게 마음을 표현했을 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신 뒤 헤어졌지만 수미 씨로부터 연락이 오자 주변을 탐색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한 달이 지나도 끈기 있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칠승 씨의 열린 마음과 복잡한 느낌으로 인해 연락을 받아주고 약속하여 다음에 만날 것을 상의했습니다.
후에 얘기를 들었는데 시승씨께서 제가 너무 그리워서 상사병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락도 되지 않고 골프 연습장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아 만날 방법이 없어서 마음이 미어질 것만 같더라고요. 지승신 씨는 나를 놓치지 않으려 하고 공주 대접을 해주며 구애를 해주었어요. 저는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걱정하라며 그만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는 사귀기로 했다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교 이후 처음으로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사업가로 30대 초반에 속했었고 꽤 잘 나가는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 공공기관에서 일했다가 좋은 아이템이 떠올라 무작정 회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를 방문했더니 직원이 10명 정도 있었어요. 능력 있고 잘생긴 남자가 제 남자친구였다는 게 신기했고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꽤 오랜 시간을 연애했어요. 6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나누었죠. 서로 결혼은 빨리 하고 싶지 않아 연애를 꾸준히 이어나가기로 했던 것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나 양가의 부모님들이 결혼을 강요하여 제가 34세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제로 기다리시지 않았는데 손주를 빨리 만드시길 바라셨답니다.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오직 건강한 아이만을 바라시더군요. 출산을 하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인데 40살을 넘은 친한 간호사 누나가 출산했을 때 낳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날짜를 맞춰줘 빨리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시도해도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병원에 예약을 잡아주셨고 결과는 부모 모두 건강하고 충분한 임신이라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다려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항상 노력하며 언젠가는 분명 예쁜 아이가 올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좋아, 그러면 당신의 이야기를 한국어로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조용히 입을 다물고 기다려 볼게요. 굳이 소란을 피워서 임신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해주셨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